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디지털 달러 CBDC 개발에 한 걸음 더 접근.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자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자, 왜 미 연준과 월가와 재무부 절대 따로 놀지 않죠? 그쵸?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주요 주주는 JP 모건, CT,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스터카드의 최대 주주 HSBC, CT, 웰스파고. 자, 절대 무관하지 않는 그런 흐름에 있죠. 미국의 신용평가사,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BIS, IMF,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 ADB. 자, 글로벌 기득권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나가면서 동행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전 세계에 CBDC가 상용화가 된 국가 몇 개 없죠? 3개, 2개. 근데 얘네들은 전 세계 GDP 파이에서 찔끔이에요. 찔끔. 진짜 미미합니다. 얘네 말고 진짜 기득권, 미국, 유럽, 일본, 중국도 거의 이제 상용화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중요한 건 돼 가고 있죠. 자, 이들 나라에 CBDC가 상용화가 되고 진짜 거액 결제 응해 글로벌 스위프트에서 송금 시스템에서 인체 혈액을 담당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뭐죠? 스위프트 1세대 뭐죠? 자, 은행이 하나 있고요. 우리은행에서 일본 내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그래. 일본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은행에 계좌에 보내려고 한다면 중간에 우리나라에 낀 중개은행,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낀 중개은행, 그리고 내 친구들의 계좌,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도 많고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요. 시간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24시간 가동하지도 않습니다. 365일. 이게 지금 스위프트 1세대이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 정부들의 엄청난 글로벌 거액 결제를 보내는 건 누가 옮기죠? 바로 리플과 XRP가 옮깁니다. 전 세계 CBDC가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과 브릭스, 러시아, 호주, 아세안, 남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국가들의 이 엄청난 자금들의 이 송금을 누가 담당하냐고요. 바로 리플과 XRP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브릿지 연결 자산으로서 얘네를 옮겨 나갑니다. 이들을 CBDC로 옮길 때 중간에서 리플과 XRP로 바꿨다가 다시 나가요. 근데 얘네가 가격이 커야 이 CBDC를 많이 옮길 수가 있어요. 1000억 개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선 1000억 개밖에 없다. 그래서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CBDC가 상용화가 될 때 미국의 뒤에 연준 뒤에 누가 있죠? ISO 2002가 있다. 연준 뒤에 누가 있죠?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뒤에 누가 있죠? 바로 빌더버그가 있다. 로스차일드가 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리플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수잔 에티라고 하는 리플 이사회에 들어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경제학자 출신이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소프트뱅크 다 무관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미 수백 번 언급을 드렸고, 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리플이 좀 반등 살짝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제도권과 이런 부분들 규격이 마련되어지겠죠.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되어졌기 때문에 ODL 지금도 분기당 900%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글로벌 금융기관과 송금업체 채택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도권으로 인프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 CBDC가 상용화가 될 때까지, 그리고 진짜 디지털 지갑 안에 대한민국 원화와 대한민국 CBDC가 같이 상용화가 되면서 이 CBDC로 우리가 결제하게 될 때,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로 쓸 때, 디지털 지갑 안에 바로 비트코인과 자산들이 디지털 에셋, 가상 자산들이 담길 때 과연 리플과 XRP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때도 지금 리또 속일까요? 그러면 당장 투자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리또 속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왜? 이미 달러와 유로와 엔가, 파운드와 위안화와 스위스 프랑과 스웨덴 크로네와 국제 결제 통화가 CBDC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가 리플을 기준점으로 한 2.0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있으면 안 돼요. 펀더멘탈 가격으로. 리플의 가격은 많이 뛰어야 다시 한번 국제 결제에서 엄청난 양의 글로벌 송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CBDC에 많은 양의 CBDC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플의 가격은 많이 상승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많이 꽂혀 있겠죠. 은행 기관들에게. 송금 업체들에게 많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누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리플과 XRP의 투자를 결정하기 있어서 이 부분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죠. 바이든 미 행정부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른바 디지털 달러로 알려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미 100% 정해져 있는 로드맵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99.9%가 아니라 100% 나와 있는 로드맵이에요. 백악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재무부, 법무부, 소비자금융보호국, SEC 등 다양한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을 검토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들 기관들이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환경, 혁신 및 경제 시스템에 다른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9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자,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의 위험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보고서 중 하나는 미국이 잠재적 CBDC에 대한 정책과 기술적 작업을 진전시켜 CBDC가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15일에도 현재 미국의 지불 시스템은 일부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다. 제가 방금 전에 계속해서 장황스럽게 계속해서 크게 쉽게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CBDC는 시중은행이 아닌 연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장과 같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다.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와 소액결제용 개인용 CBDC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6가지 우선 과제 선정,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추진, CBDC 개발 모색. 자, 그래서 백악관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과제는 소비자 기업 보호, 금융 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추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불법 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모색 등이다. 자, 여기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SEC와 CFTC의 디지털 자산 분야 불법 행위 관련 조사와 감독 조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새로운 위험을 식별 추적 분석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요것도 글로벌 기득권, 금융안정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가들과도 위험 식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G7, G7, G20, OECD, 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작업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지속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리플과 XRP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인데요. 미국 백악관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위험 잡고 기회 극대화, 디지털 달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 쭉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언급드렸던 그 부분이 같이 언급되고 있고요. CBDC의 세상은 100%.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미래는 100%가 없어요. 근데 100%라고 제가 언급드리잖아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리플과 XRP의 세상은 도래한다. 다만 그 전에 많이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고 동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확신하실 때만 투자를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2%, 자이언트 스텝 기정 사실화, 75bp가 확률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그러면서 달러가 킹 강세에 있으면서 영국 파운드와 37년 내 최저 수준이다. 자, 그러면 달러 반대편에 있는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다 약세입니다. 달러가 초강세라고 킹강세라는 거는요. 달러가 사실 10년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달러가 강세인 경우, 초강세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한 8년, 7년은 계속 약세예요. 그리고 1년, 2년 가까이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보면 아시겠죠?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들로 봤었을 때, 전 세계 경제로 봤었을 때 달러가 엄청난 약세, 초약세일 때, 제로 금리일 때 달러를 갖다 써요. 글로벌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달러가 연준이 긴축 속도를 가속화시키죠. 그러면 고금리죠. 그리고 달러가 초강세가 되죠. 그러면 곱하기 4배, 5배의 부담으로 나와요. 금리도 제로 금리로 빌렸고, 그리고 금리도 저금리로 빌렸고, 달러도 약세로 빌렸는데 이때 달러가 강세로 바뀌어버리고 금리도 고금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부담은 5배, 10배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펀더멘탈이 약한 예를 들면 아세안 또는 아프리카 또는 남미 이런 국가들부터 신흥국들부터 빠그러지는 겁니다. 이게 확장되고 하면서. 근데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2008년도 이후에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 연준의 자산이 0.8조 달러, 1조 달러가 안 됐다. 2008년도 이후에 2018년도에 4조 5천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20년도에 8.8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달러가 그만큼 전 세계로 찍혀져 뿌려져 나갔다. 이걸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그 말은 즉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시대에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정부 부채, 그리고 일본도 정부 부채, 선진국은 정부 부채입니다. 전 세계 고령화와 함께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지고 있죠. 저성장은 기정사실화. 고령화와 저성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기업 부채와 금융기관과 그림자 금융의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 즉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시대에 있다. 다음번 통화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와 그리고 고금리, 즉 금리 인상 상단, 즉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경제가 크게 한번 흔들거릴 때 제로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이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프레임을, 지도를, 맵을 한 단계 한 단계 그려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미 수십 번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2년여 만에 1달러 추리한 돌파, 달러 현금만이 유일한 피난처, 이런 말이 나올 때 담으십시오. 이런 말이 달러만이 초강세일 때, 달러만이 이럴 때 오히려 담아라. 달러를 팔아라 이럴 때 저는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 위안화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렸죠. 위안화와 대한민국 원화가 몇 년 만에, 2년 만이지만 원화는 14년, 13년 만에 가장 큰 약세이다.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통화가 약세라는 건 위험자산의 엄청난 공포이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엄청난 약세이다. 즉 반대편에 달러는 초강세이다. 달러만이, 오직 달러만이,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실물 경제와 바로 금융 경제와 자산 시장이 달러가 약세로 뻗어나갈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볼 거고요. 진짜 찐 상승은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와 제로 금리, 거기에 가기 위해선 실물 경제가 크게 한번 흔들거릴 것입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된다? CBDC가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되는지, 언제 상용화가 되는지 그걸 기다리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첫 번째로 SEC와의 소송 종료, 그게 이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겠죠. 맨날 똑같은 말 해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말만 합니다. SEC와의 소송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것도 이슈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허건날 똑같은 거 가지고 허건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래서 펀더멘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페덱스 CU 경기 침체 임박 경고에 주가 사상 최대 폭락, 뉴욕 증시 타격. 자, 한번 보고 올까요? 매크로를요. 한번 볼게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0.45, 나스닥이 0.9%, S&P가 0.72 하락하였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이슈를 봤었을 때 페덱스 CU의 경기 침체 경고, 증시 하락세 부추겼다. 경기 침체 신호 미국 증시 하락, 페덱스 마이너스 21.4% 급락하였다. 엄청나죠? 페덱스 마이너스 22% 쇼크, 1달러 7위안 깨진 중국 2%대 급락, 코스피 4일 연속 뒷걸음질. 온통 세상이 망할 것처럼 모든 미디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말하는데 필터링해서 한 가지만 핵심 사항 정리해서 얘기하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의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대출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들에게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신용경색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신용 창조를 배웠어요. 이거를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통화 승수, 즉 광의 통화량이 늘어나느냐, 2년 미만의 대출이 늘어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유식 말 다 필요 없고 2년 미만의 대출량이 늘어나느냐. 어쨌든 이 시중에 신용 경색, 자금이 돌지 않게 되면서 인체의 혈관이, 이걸 인체의 혈관으로 비유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혈관들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물 경제는 빠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건 뭐죠?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다가 지금 모두가 공포에 쩌들어 있을 때 모으고요. 수도꼭지를 풀 때 이 미디어에서 바뀌어 나가겠죠. 온갖 호들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팩트이자 큰 그림이자 통찰력이자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봤더니 아직 전저점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고점 대비 36%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기술적으로 밀려있는 부분. 이 부분,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큰 흐름이고요. 자, 보면 자, 아직도 바닥권과 조금 격차가 있고요. 이렇게 빠질 때 공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전 세계 공포에 휩싸였을 때 여유자금으로 모아가라 라는 원칙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달러의 가격이 달러 죽음에 이르는 병, 달러가 초강세면 반대편에 있는 모든 실물 자산과 다른 통화들과 다른 가격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약세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금리 공포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맹모처, 대폭락의 전조, 전 이런 거 보면 그냥 흘러버려요. 사실 미국 금리 인상 긴축 기획, 사실 가장 피해는 코인 시장이죠. 왜냐하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는 코인 시장이죠. 근데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이미 반영을 많이 했고 더 빠그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 금리 상단, 금리 인상 중단을 내년도 기준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다. 이런 거 보시면 반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쩐조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미금리 공포,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0.7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모든 미디어가. 미국 금리 공포에 떨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공포가 뒤덮이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투자 시장은 근본적으로 폰지 구조.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 인터뷰. 크립토 윈터 끝내기 위해 기간 참여가 필요하다. 이거 저는 이 부분만 해서 여기만 좀 볼게요. 크립토 윈터 끝내기 위해서 기간 참여가 필요하다. 기간에 참여하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야 돼요.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SEC와의 소송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요거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먼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게 소송이 종료가 돼야 판이 나오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겠죠. 그쵸? 엄청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최소예요. 미니멈 100배. 맥스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런데 지금 빠지고 있을 때는 땡큐하고 제 기준에선 담아야 됩니다. 땡큐하고 따봉하고 여유자금과 여유자금이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그게 제 기준이기 때문에.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 이더리움 포우 대비하자마자 장애, 가격도 75%로 뚝.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포스 전환하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자 이제 채굴에 대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언급을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크립토에서도 이더리움 기반 내에서도 이 부분이 현재 다시 한번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포우에서 포스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머지가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가운데 기존 포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더리움에서 떨어져 나온 이더리움 포우 메인넷이 출발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더리움 포우는 15일 데뷔하자마자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접근에 문제를 경험했다. 자, 그래서 현재 얘네도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 리플과 XRP 미래는 무척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백그라운드, 뒷배가 든든하고요. 전 세계 글로벌 미래를 만드는 세력들이 이미 다음번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ODL 볼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 세상을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전 세계 미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국제기구와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이 확신하실 때 목적지까지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